오늘은 서울 시내에 있는 운현궁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요즘 장마라고 하는데 기상청은 늘 비 표시가 되어 있지만 비는 안 오네요. 기상청이 틀렸지만 그래도 흐린 날씨라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시학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난번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에 이어서 흥선대원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있는 이곳 운현궁, 예전에 고종도 살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조선말 고종의 아버지로서 한국 근현대사 시작의 핵심 인물입니다. 고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섭정으로 오랜 기간 실권을 가지며 조선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는 중점적으로 강력한 중앙정부 수립과 민신 수습을 하며 세도 정치를 타파하며 백성들을 억압하는 서원을 철폐하고 양반에게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세제도를 개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살던 곳이라 굉장히 넓었습니다. 고종이 태어날 때부터 살았는데 금쪽이 시절부터 이곳을 막 뛰어다녔을 것 같습니다. 노안당이라는 곳이고 흥선대원군이 기거했던 사랑채입니다. 늙은 얼굴에 노안이란 뜻은 아닙니다. 대원군이라 의자도 굉장히 상석처럼 되어 있네요. 저기에 앉아서 누군가를 많이 혼낼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방 안에는 난 그림이 있는데 흥선대원군은 난을 잘 그리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찍진 못했지만 딱 봐도 방이 굉장히 넓어 보였습니다. 펜션이었다면 아마 10명까지도 숙박이 쌉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노한당의 뜻은 노인을 공경하며 편안하게 한다인데 아들이 임금이 된 덕택으로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어 흡족한다는 흥선대원군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으니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노락당이라는 곳이고 운현궁의 안채입니다. 규모가 가장 큰 곳이라고 합니다. 운현궁의 중심 건물이라 주방도 있었습니다. 오, 주방. 먼지 쌓인 밥상. 운현궁의 중심에 있어 가족들의 회갑이나 잔치 등 큰 행사 때 주로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이곳에서 가래를 올렸다고 합니다. 중심 건물이라 미음자로 되어 있는 구조이고 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작은 방 하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500에 30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원룸 사이즈입니다. 처음 이곳 운현궁을 지을 땐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고종이 왕이 된 후에 터를 더 크게 넓혀서 거의 궁궐처럼 지어졌다고 합니다. 거의 대가족처럼 한 100명 이상 사는 걸로 보여집니다. 크기가 커서 흥선대원군의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식솔들까지 살아서 광복 무렵까지도 100여 명이 넘는 대식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좀 더 들어와서 큰 건물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1호당입니다. 노락당 이후에 새로 지은 안채라고 합니다. 와, 진짜 넓다. 1호당의 1호는 흥선대원군과 부인인 영민씨를 해석하는 말로 두 노인의 안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부인까지 챙기는 서윗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1호당 옆에 뭔가 고급 개구멍처럼 보이는 곳이 있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1호당 뒷마당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곳에 살았다면 숨바꼭질도 했을 것 같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좋아하던 난을 두던 곳인데 무승대라는 판이 있습니다. 실제 난도 좋아했고 난을 그리는 것도 좋아했는데 난에 미친 남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란 일로 인해 어지러운 생각을 난으로 달래지 않았을까요? 옆에는 석빙고라고 하며 음식을 차게 보관하는 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 건너 나무 뒤에 찔끔 보이는 건물이 있는데 운현궁에 있었던 유일한 서양식 건물입니다. 현재는 덕성여대 평생교육원에서 쓰이고 있으며 운현궁 소속이었지만 현재는 덕성여대로 들어가야 볼 수 있습니다. 덕성여대 분들이 흥선대원군의 기운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송비라는 비석이 있는데 고종이 어릴 때 타고 놀던 소나무가 있었던 곳입니다. 금쪽이 고종하고 잘 놀아줬는지 고종이 정이품에 관직을 주었다고 합니다. 소나무는 벼락에 맞아 타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호사를 누리고 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시관을 가보았습니다. 입구엔 흥선대원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흥선대원군과 영부대 부인의 모습입니다. 고종과 명성황후의 모습입니다. 인형이 확실히 젊어 보입니다. 대원군 시대에 겪었던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에 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척하비입니다. 여러 번 외세에 대한 침입으로 빡친 흥선대원군이 전국에 세웠던 척화비입니다. 외세에 대한 글자만 들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조선 말기 화폐였던 당백전도 있었습니다. 당백전이 진짜 작네? 사진으로 볼 때는 클 줄 알았는데. 명성황후와 상궁이의 모습입니다. 당시 운영궁에서 왕비 수업을 받았던 명성황후입니다. 황후가 된 이후 흥선대원군과 권력 다툼으로 굉장한 갈등을 겪는데 고부 갈등의 원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명성황후라는 드라마가 나왔을 땐 민심이 굉장히 좋았지만 그녀의 실체가 나오면서 현재는 호불호가 갈리는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은 밀씨 명성황후입니다. 현재는 운현궁에서 사라진 경금문과 공금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문들은 창덕궁과 연결되어 있어 경금문은 고종이 운현궁을 출입할 때 이용한 문이고 공금문은 흥선대원군의 전용 문이었습니다. 궁궐을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당시 흥선대원군의 파워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틀어진 이후 고종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사용하지 않는 문이 되었습니다. 대원군이 임종에 임박했을 때도 방문하지 않았고 장례식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흥선대원군은 청일전쟁 중에 고종을 폐위하고 적손인 이준용을 세우려고 음모를 하려다 발각되었습니다. 이 일로 아버지와 아들은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아들에게 버림받고 쓸쓸히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조선 후기 세도 정치 시기와 여러 외세들의 침략으로 인해 어지러운 사회였지만 왕권 강화와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했던 흥선대원군이었고 그로 인해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근대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